콩콩팥팥.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거죠. 이 말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제가 댓글들을 읽다 보면 그 엄마를 보면 그 애를 안다. 이런 류의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콩콩팥팥.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거죠. 이 말이 맞을까요? 경험적으로 좀 맞는 말인 것 같나요? 콩콩팥팥. 너무 무서운 명제죠. 제가 오늘은 이 콩콩팥팥이 이 유전적인 부분을 덜어내고 단순히 우리 어른들의 본보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학습 이론과 함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관찰학습으로 부모의 본보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학습자, 즉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렇게 학습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모방하는 대리적 경험을 통해서도 학습한다는 거죠. 반두라의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일명 보보인형 실험. 이 실험은 한 아이들 집단에는 어른이 보보인형이라는 오뚜기 인형을 공격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집단에게는 어른이 보보인형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쓰다듬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결과가 예상되죠. 공격적인 모습을 관찰한 아이들에게 똑같은 보보인형을 줬더니 똑같이 막대기로 때리고 툭툭 치면서 공격적으로 대했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관찰한 아이들은 보보인형을 쓰다듬고 또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 실험에서 주목할 점은 아이들이 행동뿐만 아니라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그런 공격적 언어도 모방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모델링이라고 해요. 아이들은 관찰학습의 1차적인 대상을 누구로 찾겠어요? 그죠? 바로 부모님이죠.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투를 비롯해서 습관, 태도, 이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하는 그 과정도 우리를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학습한다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긍정적인 모습이었든 또는 부정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술주정뱅이의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가 자신은 절대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서는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그토록 증오하고 싫어하던 그런 술주정뱅이의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본인이 닮아 있었던 그런 예. 관찰학습으로 인해 인간의 삶이 순환하고 또 고착화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숭늉도 제대로 못 마신다는 그런 어른들의 옛말씀이 이런 무심한 행동도 아이들에게는 학습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생물 지식을 한번 꺼내보도록 합시다. 뇌신경세포인 뉴런 기억나시죠? 이 뉴런 중에는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거울신경세포는 어떤 사람의 특정 행동을 관찰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예요. 이런 거 떠올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이에게 밥을 이렇게 먹여줄 때 나도 모르게 아 하면서 입이 벌어졌던 그런 경험? 또는 드라마를 몰입해서 보다가 주인공이 막 울면 나도 따라서 막 눈물이 났던 경험. 저는 다른 사람이 울면 그렇게 자주 따라 울어요. 그게 바로 거울신경 세포 때문이에요. 이탈리아의 신경생리학자 자코모 라졸라티의 연구팀은 원숭이가 직접 땅콩을 집어서 입으로 가져갈 때 그 원숭이 내에서 활성화되는 그 부분과 다른 사람이 땅콩을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활성화되는 그 뇌의 부분이 같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신이 직접 몸으로 경험하지 않고 단지 관찰만 하더라도 뇌에서는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뇌의 부분을 거울신경세포 또는 감정이입세포 또는 거울뉴런이라고 해요. 그래, 애들은 보고 배우는 거야.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배우는 거야. 이런 철학적 명제를 이 명제가 진짜 맞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발견인 거예요. 이 거울신경세포는 아이가 가까운 사람의 그 행동과 감정에 쉽게 동화되게 만들고 또 공감 능력을 키워주기도 해요. 즉 우리 부모님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나 습관이 우리 아이에게 전해지고 아이는 그 모습에 동화된다는 점이에요. 자, 이번에는 오리 이야기입니다.
갓 태어난 오리가 노란 고무장어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쫄쫄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고 로렌츠 박사는 동물의 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비단 오리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인간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우리 부모님, 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과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즉 가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첫 번째 학교이자 또 우리 부모는 첫 번째 스승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정과 부모님은 아이 삶의 첫 번째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도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잖아요. 자녀가 우리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타인, 즉 아이가 인격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 독서 습관 좀 길러준다고 막 좋은 책 사주고 아늑한 독서 공간도 마련해주고 그러면 뭐예요? 아이한테는 야, 책 좀 읽지? 이렇게 권유인 듯 강요인 듯한 말을 해놓고서는 우리는 조용히 보다만 아까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막 본다든지 또는 열심히 웹서핑을 하고 있으면 이거 무슨 상황? 너는 책을 읽거라. 나는 폰을 보겠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사실 우리가 각자의 일터에서 온종일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 고단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 아이가 보는 곳에서는 조심하자는 의미예요. 간혹 아이에게 미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런 의미 없는 행동마저 아이에게는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애들은 다 지켜보고 있어. 우리가 밥을 먹고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드는 그 순간 애들은 다 보고 있죠. 또 식사 중에도 쉴 틈 없이 핸드폰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 모습을 학습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말보다는 몸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첫째도 본보기고 둘째도 본보기고 셋째도 본보기다. 알버트 슈바이처의 말이에요. 네, 우리는 아이에게 어떤 본보기가 될지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